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강론, 이제, 8주원의 사주와 현실, 세 번째 재산 사업에 관한, 재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 사랑, 연애, 결혼은 이제 끝났죠. 일단, 근데 사랑, 연애, 결혼, 그 앞에 챕터 사주팔자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게 달리면, 그거는 계속해서 답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재산, 사업, 이 부분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죠. 제가 이게 사주강론, 이게 책을, 여기 도제식 수업이라고 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왜 도제식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중간에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사주 강의라고 들어왔는데 내용이 이래 이렇게 하실 분도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기본적인 사주 명리학의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주를 보려면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주 강론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궁합이나 안 그러면 일궁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을 하나도 말씀 안 드렸죠. 사주 강의를 하면서 그냥 음양오행 간지 십신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할 수 있고 요 정도만 말씀드렸고, 운의 흐름에서도 된다 안 된다 음양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사주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그 기초적인 부분에서 다루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을 안 살아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돈 버는 사주 따로 있나라는 제목이에요. 대부분 보면 돈 버는 사주가 있다 없다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사주는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사주는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주는 또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한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왜 헛소리냐면 이게 시대상이 있죠. 시대상이라는 게 조선시대라는 시대,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또 시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시대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없었죠. 조선시대에는. 그죠?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공부하는 계급이 관을 가지면 최고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공부하는 인의 계급을 최고라고 봤고요. 그거 역시도 관적으로 본 거고, 그래서 관인상생이라는 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쟤는 그 밑에서 놀았다고요. 쟤는 그 밑에서 놀았고, 식신은 더 밑에서 놀았고,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주를 보면 현대사회는 어떻다? 현대사회는 관은 관대로, 쟤는 제대로, 이게 아주 분류된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방법 자체도 예전에는 그냥 내가 부자의 땅을 빌려서, 그죠? 소작을 해서 달날 만큼 주고, 그 다음에 세금 내랄 만큼 내고, 나머지를 내가 가지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어떻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형태. 그리고 또 뭔가 남의 만든 걸 팔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형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도 그냥 그림만 그려서 돈을 벌 수 있는 형태. 글만 써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형태. 작사 작곡하면 돈을 더 많이 벌죠. 저작권법이라는 게 음악에 가장 잘 돼 있기 때문에 작사 작곡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형태. 그러면 옛날의 기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주명리학을 못 읽어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뭐가 어떤 인자가 있어야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번다는 건 뭐냐면 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에 따라서 그 시대상에서 돈이 되는 형태의 일을 하면 돈이 벌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거는 다 헛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용어에 집착하지 마라. 그 용어에 집착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특정 시대상이나 특정 사주에만 통하는 걸 하나의 용어화 시켜 놓으니까 그 용어에 딱 맞춘 뭐 사주를 어떤 특정 사주를 자꾸 맞추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사주에 맞춰 놓으려고 하고 이 공식에 맞으니까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런 형태의 사주 그게 뭐 신약 신강일 수도 있고 교경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용신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현대사의 사주 보는 데는 전혀 필요 없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되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어떤 특정 사주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내는 그죠? 알아내는 그 방법 자체를 이 몇 개의 글인데 글이 그래도 몇 개 될 거예요.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사실 이거 역시도 다 듣고 나시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내 사주에 있는 걸로 돈을 버는데 내 사주에 없는 거는 어떤 식으로 취해서 보완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124페이지 돈 버는 사주는 따로 있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 버는 사주는 따로 있나? 당연히 따로 있다. 당연히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돈 못 벌 사주 또한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주 있고요. 돈 버는 사주 있고 관적으로 성공할 사주 있고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 극소수의 사주고 그냥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 사주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내 사주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 못 벌 사주 또한 없다는 겁니다. 돈 못 벌 사주 또한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리게 말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돈 버는 사주는 삶의 목적이 돈인 사주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죠? 목적인 돈인 사주고 그렇지 않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오는 사주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실제로 정말 그렇죠. 과거에 인간문화재급의 그런 장인들을 보면 끝까지 천민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인간문화재 더 뛰어 지금 BTS가 옛날에는 광대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대통령 그죠? 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문화대통령이에요. 실제 이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가 호시탐탐 BTS를 저격하죠. 왜 저격합니까? BTS 이 친구들이 이제 뭐 한복, 뭐 김치 이런 거, 그다음에 한국 전쟁 이런 형태를 계속 하고 나오고 이쪽을 언급하면서 근데 사실은 BTS가 원래 방탄소년단이니까 이게 팬클럽이 육군이잖아요. 군인이잖아요. 팬클럽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언급 안 될 수 없죠. 전쟁이라는 게 언급 안 될 수 없는 그런 형태고 평화를 주장하는 그죠? 그걸로 뜬 그룹이고 그러니까 항상 언급하는데 그러면 전쟁을 이쪽을 그러니까 BTS가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는 어떠냐면 얘들은 사실은 예전에 뭐 공산주의이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되는 형태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독일은 뭐 반성하고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데는 BTS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정부 자체의 그 개념상. 왜냐면 이게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러시아나 일본에서는 BTS의 인기가 계속 유지되는데 항상 근데 저격은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그쪽에 기득권 차원에서 저격은 하지만 유지되는데 중국은 좀 심하죠, 그죠? 심하게 하는데 중국이 BTS를 저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 세계의 BTS 팬들이 중국 불매 운동을 해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엄청나죠? 그래서 뭔가 두드려 놓고는 그 다음날
사과하고, 아니다, 오해였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BTS가. 그런데 옛날에는 뭐였다? 광대였다, 이 광대. 그러면 이 BTS 멤버들의 사주는 어떤 사주겠습니까? 광대 사주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는 광대니까 끝까지 천민으로 살았겠지만, 현대사회는 어떻다? 이 사람이 최고의 문화 대통령이고, 전 세계의 평화 전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주명리학으로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는 거죠. 과연, 딱 특정 정해진 그 잣대로 읽어가지고, 공식대로 읽어가지고, 저런 사주를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 본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아서는 BTS는 돈 한 푼도 못 버는 사주인데, 그죠? 사주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어떻다? 돈 잘 벌죠, 그죠? 돈 잘 벌죠. 그렇습니다. 가는 철학관마다 사업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게 미치도록 싫었단다. 안 봐도 무관이거나, 아니면 관이 강한데, 관운의 흐름이 없거나, 이런 분이겠죠. 사업도 하면 안 돼, 직장도 그만둬. 그래서 선택한 게 절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회 부적응자들이 옛날에는 절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대학생 때 공부하러 절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마음이 편했단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절에서 스님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동안 맡은 보직이 새로운 암자를 짓기 위한 성금을 모으는 일이었다고 한다. 보통 절에서 암자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런, 노트 한 권 딱 주고, 노트 한 권 주고, 뭡니까? 성금 그냥 받아요. 교회에서는 뭐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저 앞에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거기 돈을 넣어서 넣으라 이런 식으로 하고, 비슷하죠, 양쪽이 다. 종교는, 그러니까, 기부를 받아서 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부금을 모으는 일을 이분이 한 겁니다. 기부금을 모으는 일을 한 거죠. 큰 절들은 보통 포교원을 통해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포교원과 자주 접하다 보니, 포교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다. 그죠? 포교원이라는 거는 보통 절은 산에 있고, 그죠? 포교원은 그냥 시내에 있고, 거기서, 뭡니까, 2층, 3층, 교회하고 비슷해요. 보면, 교회하고 비슷해요. 거기서 안에 들어가면 불상 있고, 이렇다는데, 제가 포교원은 가본 적이 없어서, TV에서는 몇 번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던 차에 한 포교원에서 관리자를 뽑는 소리를 듣고 주지 스님의 허락을 얻어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그러니까 스님 되려고 공부하다가 그냥 포교원에 갔다는 거죠.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스님 되기 힘들고 하니까. 실제로 절에 좀 큰 절에 있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다 승복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스님 아닌 분들도 머리 짧게 자르고 아니면 빡빡 밀고 다니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스님 아닌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큰 절에 보면 스님 아닌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스님들이 또 오해받는 경우도 있죠. 승복 입고 그런 분들은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일단 스님하고 똑같이 먹지는 않는데 어디 스님 아닌데 승복만 입고 머리 짧고 그런 분이 그냥 어디 가서 고기 먹는 걸 봤다 이러면 욕 듣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모두가 다 스님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분이 절 쪽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절에 있으면서 승복을 안 입는 게 더 이상해서 승복을 입는데 또 항상 갈아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분도 그래서 승복 입고 다니고 막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교원 일을 배운 후에 자신이 직접 포교원을 차린 뒤 지금 10년째 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포교원은 사업이 아닐까. 실제 포교원이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분은 납골당 팔아가지고 자기 말로는 떼돈 벌었다던데.
납골당인, 우리가 아는 그 납골당이죠. 절에 설치하는. 그것도 포교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절 다니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각 전국 사찰에 가고 하는 것도 포교원에서 하는 거고, 포교원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사업할 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도 봤죠. 내가 취업해도 안 되고, 남 밑에 있기도 싫고, 그래서 나는 스님 되려고 절에 갔는데, 보니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포교원 하는데, 돈 많이 버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사업 못할 사람이었냐 이거죠. 그거 아니죠. 그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은 거죠. 구조를. 그렇습니다. 서예가로 이름을 날린 분이 있다. 이분도 사주 보러 가면 항상 사업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분은 지금 글과 그림을 그리는 족족 바로바로 팔려나간다. 교육장도 아주 잘 된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돈 많이 벌면 사업 아닌가? 그렇죠? 이분도 서예 하시는 분이세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초에 묻혀서 그림이나 그리고 글이나 쓰고 그림이나 그리고 그러실 뿐인데 지금 어떻다? 떼돈 벌고 있어요. 이분도. 그렇습니다. 계신 곳이 되게 시골이에요. 시골에 있는데 그냥 시골에서 하는데 사람들 와가지고 맨날 배우고, 그죠? 차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글 하나씩 사가고 써달라 하고 뭐 하면 뭐 사달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제가 이름을 그러니까 장명을 해서 이름을 줬더니 그거를 이분을 아는 분, 그러니까 제가 장명한 걸,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메일로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프린트해서 가셔가지고 이분한테 주면서 써달라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써주고 돈 받는 거죠. 그죠? 돈 받는 거죠. 받아도 훨씬 많이, 저보다 더 많이 받던데. 써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뭐 거의 화가에 가깝고, 그죠? 작가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자기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사업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돈을 벌고 있는데. 그리고 보통 전형적인 의사사주를 가진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철학가들이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의사사주한테 전부 다 사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은 사업 아니냐고요. 그죠? 특히 한의사분들은 대부분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데, 실제로 한의원에서 망하는 케이스도 많긴 많은데, 그거 역시도 구조를 잘못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TV를 켜보면 옛날 같았으면 동네 양아치나 백수가 됐을 게 뻔한 사람들이 회당 수백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또 아무리 봐도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십억의 저작권료를 받는 작곡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또 뭐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옛날 같았으면 돈 벌 사람들이 아닌데 돈 벌고 있잖아요. 이 자기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그죠? 그리고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사례다. 그런데 별 다른 능력 없이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와 오래 알고 지내는 분들 중에 평생 주부로 살아온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남편은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으로 그냥 퇴임하신 분이시고, 애는 셋인데 하나는 대학 나오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 그 다음에 딸은 교사 하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뭐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다.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의 여느 주부들처럼 투자나 투기 개념의 아파트를 사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분양권 이런 거 아예 해보신 적도 없고요. 그냥 적금만 열심히 붓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딱 한 군데 투자하는 곳이 있다. 바로 그림이다. 큰아들 초등학교 소풍 따라갔다가 어느 미술관을 갔는데 거기서 그림 한 점에 몇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혹한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그림을 사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작가의 인지도가 올라가기 전 작품값이 비싸지 않을 때 사두는 거다. 그런데 이분은 그림을 사고 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이분은 작품에 대한 평가 자체는 본인이 공부한 것과 실제 전문가들의 평을 참고하지만, 그림을 사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 화가 얼굴 보여줄 때도 있고요. 생년월일시 알아와가지고 보여줄 때도 있고, 그냥 생일만 가지고 보여줄 때도 있는데, 이 사람 뜰 건지 안 뜰 건지 항상 물어봐요. 뭐 말해줄 수 있죠. 그 화가가 어떻게 될지는. 그거 참고해서
자기가 투자를 합니다. 삽니다. 그림을 삽니다. 결과는 얼마 전에 이분이 연락 와서 드러내,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전입니다. 이것도 작은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며느리 있잖아요. 며느리한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사줄지 전세를 원래는 전세를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 가진 그림을 하나 주려고 하니까 지금 팔아서 줄까 아니면 그림으로 줄까 하니까 전세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림으로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그림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그림이 된 거죠. 그 작가가. 예, 뭐 호당 10만 원도 안 하는 10만 원보다 훨씬 싼 것들도 있죠. 호당 그런 그림이 몇 년새 호당 뭐 100만 원이 넘고 더 비싼 그런 그림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안목을 자기가 키워서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화가들의 운도 보고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이분 보면 평생 주부로 사는 여성들의 사주를 보면 인성과 관이 강하고 식상이 적당하며 재가 없거나 약하다. 이런 사주 구성을 가지며 매우 현실적인 성향이기에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는 잘 고려하지 않는다. 사실 아예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통 안전하게 바로 눈에 보이는 접근만 든다. 하지만 위 사례는 정말 비전을 보고 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분은 실제로 투자하기까지 많이 고뇌했을 것이다. 사주에 돈 버는 인자가 약한 사람이 돈을 벌려는 행위를 하면 고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안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진 것을 이게 남의, 그죠? 뭐, 저나 아니면 또 다른 분의,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를 가지고 또 전문가들의 어드바이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가 투자는 원래 자기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케이스인 거예요. 이분이 전혀 투자하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은, 앞으로 그림이 뜰 것이다. 그럼 나 여기 투자해야지. 그리고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신 케이스입니다. 점점 이렇게 투자할 때 요즘 어떤 분은 돈에 투자한다. 어떤 분은 금에 투자한다. 이런 케이스 많죠. 투자할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현대사회가 되니까 뭐, 암호화폐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도 아직 여전히 있고요. 그 세상이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한테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사람이 살아가고 사회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 유효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필자를 어떻게 믿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필자 말 듣고 남편 차도 안 바꿔주고 그림산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항상 말씀하신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인데도 탁월한 화가 선정과 결단력 있는 투자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람과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관이 약하고 재가 강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평생 소규모 자영업만 해온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관은 상대를 알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판단 능력이다. 그런데 이 관적인 판단 역시도 의탁할 수 있다. 위 주부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외부의 도움을 통해 채워 돈을 번 것이다. 판단, 사주 상담 등에 앞서 본인의 투자에 대한 열정이 있었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열정을 채우는 과정에서 그림이라는 투자 아이템과 필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리라.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비슷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죠. 뭐 어떤 분은 이런 거죠. 폐가, 어떤 분은 폐가구, 그렇죠. 특히 이런 자개농이나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골동품도 다양하죠. 어떤 분은 돌 찾아다니는 분들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작가들 중에서도 특이한 아이템을 잡아서 돈 버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분은 일출 사진만 찍어서 돈 버는 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늘 사진만 찍어서 돈 버는 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 사진만 찍어서 돈 버는 분도 있고,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분야의 전문가만 되면 현대사회보다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기당하기, 그러니까 사기에 대한
이야기. 매번 비슷한 과정을 통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투자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전문가라 생각한 사람한테 투자해서 사기당한 거예요. 재밌게도. 예,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투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사기꾼이 거기 서서 그 투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모르면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뭐 돈 빌려주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또 내가 알아도 자세히 아는지 내가 자세히 아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데 투자하는데 그 사기 안 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한 3명 정도 한테 물어보면 돼요. 아는 사람 말고 그리고 내가 뭐 A라는 걸 투자하러 갔는데 A 회사에 있는 사람 이런 A 특정 내가 투자할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다 사기겠죠. 제대로 말 안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실제 투자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죠. 그냥 대충 듣고 합니다. 그렇고요. 필자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스타트업 자금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스타트업 투자가 업인 사람들도 많다. 실패 위험이 워낙 커서 최근에는 클라우드 펀딩처럼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식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추세지만 필자 고객 중에는 아직도 자신만의 감으로 될 만한 신생기업을 찾아 장에 투자하는 분이 계시다. 사실 요즘 장에 투자 많이 하시죠. 이분은 중요한 투자 전에는 필자에게 자신이 투자할 회사의 주축 멤버들의 사진이나 사줄들과 투자해도 될지 사기성은 없는지 다른 문제는 없을지를 묻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자신의 약한 부분인 사람 보는 눈을 필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사주를 보고 판단할 경우 당연히 실패 확률은 천재지변에 일어나지 않는 한 이상 극히 낮다. 이분의 경우 필자의 명리학적인 조언과 별개로 정말 많이 공부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투자처를 평가하고 투자한다. 그렇게 승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 특히나 사람이 주축이 된 분야, 아까 사람이 작가인 분야 이런 것도 있을 거죠. 사람이 주축인 분야는 그 사람들 사주 보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사주로 봐서 그 사람이 사기칠지 안 칠지 알아내는 건 너무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궁합이라는 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을 맡길 업체를 고르는 것도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특히 건설이나 위탁 생산, 용역 계통은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위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협력업체 선정이 무척 중요하다. 사업의 성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운도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 역시나 이들도 자신의 사주와 일궁합이 맞는 곳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실패 확률은 월등히 낮다. 판매처도 중요한 판매처도 자신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물품의 판매처가 물품 특성에 따라 특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판매처를 선정해야 한다. 이때 어디에 팔아야 잘 팔리고 사업도 번창할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호소해 오는 분들도 많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직접 판매할지 판매를 대행할지 사업권을 넘기고 커미션을 받을지 등의 결정할 사항이 무척 많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들고 와서 무조건 팔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팔아야지 많이 팔릴지 그리고 그 어떻게 파는 그 구조 자체가 자기 사주하고 맞아야 잘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죠? 유통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간략히 추가 설명하면 특정 물건을 대리점을 통해서 팔 경우 대리점 창업 비용이 발생하겠죠. 직접 판매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홍보가 약할 테니 판매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생산량이 갑자기 폭증하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팔리는 양이 일정할 거기 때문에 않을 테고 기본적으로 마진이 높으므로 제조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다. 같은 제품을 편의점을 통해서 파는 거예요. 내가 대리점을 하나 차려서 파는 거 말고 편의점을 통해서 판다. 그러면은 판매처가 편의점이 많죠, 그죠? 편의점을 통해 팔면 판매량은 늘어나겠지만 마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에 마진을 떼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마진이 줄게 됩니다.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편의점에 물건을 공급해야 하므로 생산량과 생산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대리점에서 팔면 100개, 물건 100개만 재놓고 100개 중에서 몇 개 팔리면 또 갖다 재고. 그러니까 생산하고 넣고 채우고 하면 되는데, 편의점 같으면 한 군데가 아니고 전국에 몇천 군데 있으면 거기 물량을 다 깔려면은 그러니까 생산량이 엄청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현금이 아닌 음으로 결제받으면 이건 뭐냐면 그 편의점 본사에서 현금을 안 주고 음으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3개월 또 꼴거나 안 그러면 할인하면 마진이 또 떨어지거나 이런 형태죠. 금융 리스크도 고려해야 된다. 이 또한 자신만의 사주인자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백화점에 넣어서 판다 했을 때 또 수수료율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 홈쇼핑에 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나한테 맞는지 찾아서 해야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지. 편의점 뚫는 것도 힘들고요. 대리점을 하나 차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백화점에 넣는 거 더 힘듭니다. 그리고 홈쇼핑 넣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내한테 맞는 데를 찾아가서 그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좀 하다가 이거 아니야. 체인지. 좀 하다가 이거 아니다. 체인지 하면은 제품 자체의 가치도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많이 로스가 발생하는 것이고, 팔아야 되는데 자꾸 체인지 했기 때문에 못 팔았기 때문에 실제로 일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고 내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일을 찾아야지 똑같은 물건을 수입해서 팔건 생산해서 팔아도 계속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홈쇼핑 하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요즘은 구매 대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대행도 있고 많은데 그런 거 역시도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어떤 품목이 맞는지를 맞춰서 했을 때 어떻더라? 훨씬 돈을 많이 버지더라. 일이 잘 되더라.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컨설팅을 많이 의뢰해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주는 따로 없다. 자신의 능력이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벌면 되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타인의 능력을 빌리면 된다. 사람을 보는 눈은 정통 명리학을 하는 명리학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찾아보면 주변에 정통 명리학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철학관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 투자할 사람 아니면 채용할 사람 아니면 같이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만 묻고 그죠? 판단하시면 되죠. 자기의 판단을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실패와 사기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물을 때 뭐까지 물어야 된다?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파는 게 더 좋을지, 내가 직접 생산하는 게 좋을지, 위탁 생산하는 게 좋을지, 직접 파는 게 좋을지, 의뢰해서 판매하는데 어느 쪽에 의뢰해서 파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걸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건 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테스트 마켓을 해보시면 이게 맞네, 이게 아니네를 본인이 아시게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실 때는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리스크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방법론이라는 게 시간과 돈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여야 돼요.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줄이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돈 버는 사주 따로 없다. 마치겠습니다.